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텔레칩스가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좀 강하게 슈팅이 나와주면서 2차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목표 수익 누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거의 50%에 가까운 수익률 현재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한 3주 정도의 시간 동안 좀 앞으로 이번 달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좋은 종목들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편입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좀 한 가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달 이제 이 시장의 흐름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이제 중국 양회 쪽 관련해가지고 좀 중국이 이번에 이 경제 성장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좀 이렇게 하면서 실망 매물이 좀 사실 나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철강주들이 다시 또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3월달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 미국의 이 통화 정책에 관련된 아니면 파월 의장의 발언 오늘 이제 밤입니다. 이제 새벽 12시에 오전 12시에 이 파월 의장이 이제 상원에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내일도 또 발표할 예정인데 결국에 지금 시장은 이 파월 의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3월 14일 CPI 발표 그리고 3월 15일 PPI 발표 등 이런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달만큼은 우리가 이제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이나 정책주들 아니면 일정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UBS라는 이 글로벌 투자 은행에서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오히려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은 5% 이제 안팎, 그러니까 5% 안팎의 경제 성장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를 했지만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투자 은행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철강 쪽 관련해가지고 아니면 이 시클리컬 업종 아니면 이제 중국 쪽 소비 쪽 관련해가지고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매크로 환경은 앞으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주들한테는 다소 하방 압력을 좀 가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2차전지 최근에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종의 포모 현상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2차전지가 만약에 꺾이는 시점이 성장주들이 꺾이는 시점이다, 못 가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개별 정책주 오늘 제가 또 편입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현재가가 4,850원입니다. 자, 종목명은 R서포트라는 기업이고요. 제가 지난달에 이제 편입을 했다가 이제 포트에서 편출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해보고자 오늘 편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3월달 중순 되면은 이제 저출산 종합대책위원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수 있는 그런 저출산 고령화 이런 위원회에 대한 이런 종합대책 회의가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요즘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과 같은 많은 국가들이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좀 이슈가 부각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게다가 지금 이 육아 재택이라는 또 새로운 키워드가 이번 종합대책에서 또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다시 한번 좀 반등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우선은 가격이 조금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부터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조금 가격을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왔던 가격대보다는 조금 높여가지고 한 5,150원 정도, 5,15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550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원래 2차 목표가를 막판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건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중국 쪽 관련된 이슈입니다. 중국이 61년 만에 인구 감소다 그래가지고 대학생도 악인할 수 있게 이런 출산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 이런 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들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또 일본도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한국, 중국, 일본 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낮은 출생률 때문에 좀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좀 시각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달만큼은 이 3월 중순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 저출산에 대한 정책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도 지원 측이 앞으로 쏟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자,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 침몰 경고음이다. 저출산 해결 못하면은 소멸할 것이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과 한국도 계속해서 이 저출산 관련된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출산에 쏘는 280조가 뭐 과하다? 근데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과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OECD 국가 중에서 사회 지출 쪽 관련해서 꼴찌에서 네 번째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저출산 관련한 이런 정부의 정책적인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도 조금은 적고 더 공격적으로 이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재정 쪽 관련해 가지고 더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 회의를 앞두고 자, 이 복지부 긴급 전문가 회의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중순에 있을 그 관련된 대책 회의에서 그거를 앞두고 이제 관계자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죠.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을 모셔와가지고 앞으로 이런 종합 대책에 대한 부분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분명히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맞벌이 하시는 또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맞벌이를 하다 보면은 아기를 낳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이게 회사를 모두 다 맞벌이를 하면서 아기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 대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육아 재택. 그러니까 집에서 일을 하면서 아기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뭐 아니면 등원시키고 하원시키고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집에서 좀 일할 수 있는 환경, 이 재택 관련돼서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이 종합대책 중에서 이 육아재택 키워드라는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 또 기사화가 됐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3월 중순 정도에 있을 이 종합대책 관련해 가지고는 이 육아재택 한번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육아재택 관련해서 만약에 시세가 분출이 된다면은 이거는 단순히 이 테마성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좀 급등한 상황에서는 추격 매수는 조금은 조심하시기를 좀 한번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냐면은 난자 동결이 저출산 구원 투수가 될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장전 공개 방송에서도 우리나라도 이런 관련주들이 사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공개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공개 방송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주가 자체, 이 주봉 차트입니다. 알서포트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이 재택근무 관련해가지고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키워드에는 사실 트렌드에는 맞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고점 대비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간헐적으로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우선은 주봉상으로도 부담은 없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일봉이나 주봉을 보고 부담 없는 자리에서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을 분봉을 보고 매매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라면은 충분히 만약에 이 육아재택이라는 이슈가 키워드가 부각이 된다면은 충분히 좀 트레이딩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 종목을 오늘의 이제 편입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2차 목표가 손절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일단은 좀 이벤트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다소 경계감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계속 좀 개별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번 주 안에 뭐 좀 일단락이 될지 아니면은 3월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개별주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전략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FOMC 회의까지는 네. 경계감이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3월 달만큼은 우리가 이제 오버나잇 리스크에 노출되는 부분들을 조금은 현금을 조금 일정 부분 확보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금을 많이들 보유하시는 거를 꺼려 하세요. 왜냐면 사고 싶거든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사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라면은 특히나 이 글로벌 시장, 글로벌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한국발 이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발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발 이슈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잠을 잘 때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라서 뭐 개파락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혹시나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좀 수익 중인 종목들 조금 매도하시거나 뭐 매수가 부근에 있는 종목들 좀 적당하게 좀 현금을 챙겨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오버나잇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달 3월 FOMC 전까지는 우선은 이 경계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3월 14일, 15일 뭐 물가 지표들 발표할 때마다 아니면 뭐 이 오늘만 보더라도 뭐
파월 의장의 발언들도 있고 뭐 ADP 고용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졸치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치도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시장의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해주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목표가는 5,550원이고요. 자, 손절가는 4,3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